검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탐욕스러움에서 저 스스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되게 스타벅스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 되게 낮잠을 되게 잔 다음 스타벅스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미뤄뒀던 책들을 읽는 거죠. 뭐 영화를 봐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뭐 노트북으로 막 적고 계시는 분들, 공책에다가 뭐 적고 계시는 분들, 책을 읽으시는 분들, 또 그냥 창밖 바라보시는 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라떼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데이드 바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한 권 출판이 돼 있어요. 마인드빌딩 출판사에서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 라떼 요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은 돈을 절약하고 저축한 다음에 그 오랫동안 복리로 운용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설파하는 분입니다. 그쵸. 스타벅스 결제할 때마다 저는 뭐 약간 아릿한 죄책감이라고나 할까?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 죄책감의 창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비드 바커라는 분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데이비드 바크의 라떼 요인이라는 이론의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별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별이라는 그 여성분은 매일 회사가 끝나면 스타벅스에 가서 5천 원 정도 내고 카페라떼를 사서 마십니다. 라떼를 사서 마시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스타벅스에 계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별이가 데이비드 바커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스타벅스 라떼를 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매일 스타벅스 라떼를 마시던 별이가 그 라떼를 끊고 그 돈으로 매월 5천 원씩 저축을 해요. 50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연이율 10%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별이는 이제 50년 후에 21억 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뭐 그냥 이게 뭐 별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별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각자 하루에 한 잔씩의 라떼를 절약을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50년 뒤에 42억 원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부들은 라떼 값을 아껴서. 근데 만약에 이 부부가 라떼에 그치지 않았어.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이분들은 50년 뒤에 419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이가 라떼를 끊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제 데이비드 바크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계산에서는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있어요. 일단 어떤 사람이 매년 연평균 10% 수익을 낸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뭐 매년 10%가 아니라 1년 동안 10%의 수익을 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방법을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뭐 스타벅스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금융권에 가셔서 일자리를 찾거나 뭐 스스로 헤지펀드 이런 거 만드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한 해에 몇십억 버시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뭐 스타벅스 그거 맛있는 거 참으면서 뭐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조정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투자 기간이에요. 요즘에 사회초년생 취직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첫 직장을 얻는 나이가 굉장히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 그 반대로 가요. 이제 50살이 넘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일종의 뭐 경영상의 방임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1년, 2년 막 휴학을 하고 요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은 시점, 이제 30세에 전후한 시점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50살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뭐 50년이 아니죠. 20년 동안의 투자 불입을 가정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카페라떼 사례에서 막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복리 효과 때문이에요. 복리가 되게 경이로운 현상이지만 그 복리 효과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도 복리 효과를 받아요. 인플레이션의 복리 효과가 붙어서 이제 별이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자산의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뺏어가는 거죠. 이런 효과를 다 보정을 했어. 매일 5천 원씩 불입하여 모을 수 있는 돈? 진짜 대단한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별이가 앞으로
20년 동안 매일 스타벅스를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6% 복리로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20년 뒤에 별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1.5%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했을 때 20년 뒤에 별이가 가질 돈 5,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스타벅스 라떼를 먹지 않고 20년 뒤에 국산차 대신에 벤츠를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근데 별이가 스타벅스 매일 가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20년 동안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막 스타벅스 라떼 마시면서 책을 읽었어. 글을 썼어.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별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스타일, 행복의 총량 저는 벤츠 같은 쇳덩이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배움과 영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지 않아요. 만약에 스타벅스 라떼를 마시면서 뭐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계속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라떼, 스타벅스 라떼 한 잔 마시면서 죄책감 이런 거 느끼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더 나이가 들고 뭐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또 의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스타벅스 가고 싶으셔도 이제 갈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 스타벅스 상품권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뭐 다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근데 물론 이제 데이비드가 주장한 라떼 요인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에요.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5천 원 저축해가지고 부자가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 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벌이가 중위값인 가정은 매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합니다. 만약에 별이가 결혼을 하고 또 스타벅스 마시고 이러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20년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년 뒤에 별이가 모을 수 있는 돈 11억 원이에요. 이제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8.4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8.4억 원이죠. 8.4억 원, 8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때요? 큰 거 같으세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20년 뒤에 별이는 아마 50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별이에게는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여생이 남아있을 거고 또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할 겁니다. 그녀가 이제 뭐 3억 원짜리 집을 사서 거주하면서 남은 5억을 매년 균등하게 헐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 때 별이는 이제 1년에 1,700만 원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1년에 1,700만 원을 쓰면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에 속하는 되게 많은 분들, 8억 원 정도에 가지신 분들이 이제 50대 은퇴를 함과 동시에 막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거나 막 아파트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 막 도서관을 가고 그러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뭐 별이라는 분의 삶을 요약해 봤지만 이게 되게 단조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산층 진입, 별이의 중산층 진입은 그 되게 많은 요인들이 완벽하게 작용할 때 가능한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먼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월 저축액은 결코 되게 쉬운 액수는 아니에요. 뭐 매월 100만 원도 저축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설사 이제 매월 200만 원, 300만 원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그리고 자라면서 되게 저축액은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이가 되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교육비가 되게 많이 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음악을 잘한다. 뭐 이런 거는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뭐 되게 아이가 유학을 원할 수도 있어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별이가 되게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에 산업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돈을 되게 모아놨는데 투자 한번 잘못해서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한국은행 뭐 물가 상승률 뭐 통제한다고 하는데 뭐 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제 자체가 되게 막 어려워져서 되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작용해도 이 별이의 중산층 진입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요인들이 별이가 뭐 통제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죠. 사실 결론은 이래요. 이제 별이는 라떼 값을 아껴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뭐 매년 20년간 매월 33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를 하나 제가 띄웠어요. 이 표에는 수익률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미래자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표입니다. 만약에 연간 저축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이 표에 미래 가치에다가 2를 곱하면 돼요. 여기 따르면 이제 2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수익률 4% 정도를 가정해 볼게요. 그럼 미래자산 가치 6억 원입니다. 수익률이나 투자 기간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미래자산 가치 범위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억 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부자로 좀 분류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표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재테크를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구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되게 운이 좋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막 운이 좋아서 수익률 막 잭팟이 터졌어. 10억, 20억, 30억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 대다수의 분들은 50살 즈음한 어느 시점에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의 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사실을 좀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좀 이런 가혹한 현실이지만 이 가혹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여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1년에 3천만 원을 내가 소비를 해. 근데 6억 원을 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 이건 좀 되게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내가 1년에 1,7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내가 6억 원 가지고 은퇴해야 돼. 라고 했을 땐 이건 제가 볼 땐 되게 베이스 케이스예요. 나쁜 경우가 아닙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 말을 하시는 분 되게 가오자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이제 그 눈 빨가신 분이 있어요. 오상식 과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되게 숙연한 표정으로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모았길래 저렇게 초라한 대화를 하는 걸까? 그분들 연봉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받았던 연봉 다 어디 간 거지? 뭐 퇴근한 다음에 주말에 그분들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사실 저는 그 오상식 과장님 되게 멋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좀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회사를 증오하는 분들 알아요. 그런데 되게 돈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되게 연봉 수준이 낮지 않아요. 또 뭐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돈을 못 모아요. 뭐 이분들이 뭐 부양하는 노부모가 있거나 뭐 병에 걸린 부양가족이 있거나 뭐 뭔가 뭐 사업 같은 거 했다가 실패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만 다녔어요. 무난하게 다녔는데 근데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되게 이분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여가가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자녀 양육이 너무 방만해요.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 중에 되게 한 명의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예, 나랑 되게 아이가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그 아이 방에 갔는데 장난감이 말 그대로 꽉 차 있어요. 뭐 이게 장난감 전용 상자, 막 서랍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장난감이 많아요. 장난감 때문에 집 전체에 이제 발디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아이가 저한테 이제 터닝맥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막 변신하는 로봇인데 막 상자에서 막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에 한 500원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봤었는데, 근데 오씨 요즘에는 뭐 장난감 뽑기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00원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난감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사실 저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분은 봤을 때 1년에 막 해외여행을 막 3-4번씩 다녀요. 자동차 집에 2대 있어요. 그리고 막 맛집, 주말마다 맛집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취미가 되게 많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낚시, 글램핑 뭐 이런 거 엄청 다 하십니다. 그 결과가 그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제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소비하는 데는 시간이 소비됩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막 터닝메이 카드랑 뭐 글램핑 이런 걸 바꾸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회사 밖에서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0입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책 안 읽죠? 책 안 읽으니까 미래에 대해 상상력이 되게 메마르게 돼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뭐 그다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갭 투자, 비트코인, 제약회사 주식, 신흥국 주식, P2P 투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되게 막연히 두렵잖아요. 두려운 분들은 그 두려움이 혼란으로 바뀌고 또 그 혼란이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에요. 그분들을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진 시간, 돈 다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딴 거 외에는 다른 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해요. 밤에 잠 잘 못 자죠. 업무에 집중도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찮은 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뭐 터닝메이 카드 이런 거에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퇴근하고 스타벅스 가서 라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글 쓰고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자기 자신한테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저 되게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좋아했던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리고 막 되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만난 지 더 이상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막 갭 투자 얘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얘기하고 뭐 세제 혜택, 비트코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지루했어요. 너무 지루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때 깨달은 거죠. 이제 나는 이분들이랑 대화를 해서 이분들과 만나서 나는 무슨 영감이나 배움 이런 걸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만나지 않죠. 그리고 저는 뭐 비슷한 이유예요. 경제신문 저 안 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거나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과감하게 쌩깔 수 있는 건 제가 검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 실패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 투자 수익률 0% 20년 동안 나왔다. 그리고 막 그때 내가 5억 원 가지고 10억 원 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 매일 달리기 할 거고 1년에 1,700만 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고 심지어 스타벅스 라떼까지 사 먹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오랫동안 놀 수 있어요. 계속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관심 없는 주제에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검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르죠. 이런 주제에 대한 대화가 아무리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거부를 하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면 갭 투자가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제약회사 신약 개발 뭐 신흥국 주식 P2P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불안감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버린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 그런 분들 옆에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들릴 거예요. 뭐 아무리 쿨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계속 귀가 들리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죠. 이제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탐욕스러운 이야기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기회 잡지 못하면 너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죠. 그 순간 꽤 괜찮았던 분들이 그 모든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분들은 영감이나 배움이라는 주제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수익률 증대를 통한 가난 탈출.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 중 좀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바람대로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포기한 게 뭐냐면 그 이상의 것들이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탐색하기를 포기했어요.
중단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베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기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만약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배움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돈과 시간 아끼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무리 사소한 지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배움과 영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검소하지 못할 경우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탐욕스러운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들끓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검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탐욕스러움에서 저 스스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되게 검소할 때에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재미있을 겁니다. 가진 게 얼마냐? 뭐 이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 저는 다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베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을 때 잭팟이 터질 겁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되게 지루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안하지 않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